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욕심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한평생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 사연이 있어서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다른 형제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 덕에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 집을 전전하며 다녔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친척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하고 바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저를 맡아주신 큰아버지 댁의 사정이 좋지 않아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고, 사촌 언니들도 저를 예뻐해줬지만 제가 군 식구라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저를 돌봐주시느라 큰아버지 내외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독립하고 싶어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가 좋은 회사를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사람 무시하는 사수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시키다 못해 자기 일까지 떠넘기면서 저더러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바로 앞에서 면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도저히 버티다 못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간 두 번째 회사에서는 좋은 사수를 만났습니다. 제게도 잘해주고 일도 잘 가르쳐줬죠. 하지만 거기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월급이 다달이 밀리니 저의 생활도 어려워져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는 첫 번째 회사나 두 번째 회사와 달랐습니다. 못된 사수도 없었고 급여가 밀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른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완벽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까지도 다녔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키가 말쑥하니 컸지만 덩치값 못하고 어리버리한 느낌이라 고생하겠네 정도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품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평소 소개팅 같은 것도 꽤 나가봤지만 마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 오히려 남자에 관한 관심도 뚝 끊긴 상태였습니다.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이 익숙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도 평생 혼자 살진 않겠지 같은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특별히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당시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신입사원이었으니 더욱 남자로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 없었고요. 더구나 그 사람과 저는 직급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으니 일 외에는 연관도 없었죠. 그렇다고 다른 접점을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일 뿐이었어요. 딱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온 후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어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식의 주인공처럼 돼버렸습니다. 회사에는 남 술 먹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사수부터 시작해 주위에 있는 상사들이 죄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술 마실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알 리도 없었을 테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족족 받아 마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보니 그 사람이 벌써 테이블에 이마를 박은 채더라고요. 회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걸 보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저는 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날은 특히 몸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갈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보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신입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으냐, 데려가서 택시를 태워보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기에 바빠서 제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테고요. 저는 술이 떡이 된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바깥에 있는 의자에 대충 앉혀두고 숙취 해소제를 사서 들려주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딱히 정신을 차린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저는 택시를 불러 그 사람을 태워보냈습니다. 다행히 자기 집 주소를 부를 줄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제 앞에 알짱대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말을 걸고 커피를 사주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등 관심을 끌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거기에 태도는 어찌나 사근사근한지 봄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 애둘러 거절하고 최대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굴었어요. 그 노력 덕에 저는 그 사람을 조금씩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그 사람도 더 열심히 제게 잘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사람과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고백받고 있었더군요. 그 사람은 끈질기고 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끈질기기만 했던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무시했을 텐데 다정하게까지 구니 속절없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저보다 몇 살은 연하라 의지가 되지도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의지가 되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걸 알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부모님도 없는 데다가 학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크게 상심하진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때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남편은 사장님의 아들로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입사했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들어온 거라서 저 외에도 회사 사람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이 워낙 소탈하게 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부모님을 설득한 건 남편의 꾸준한 설득과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돌렸듯이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에 노력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조금씩 마음에 들어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허락에 아래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기뻐했고 저도 무척 기뻐했어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몰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왕 가정을 가졌으니 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기도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 아이는 축복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성별도 모르면서 벌써 아기 물건을 잔뜩 산다거나 하나부터 열까지 제 수발을 드는 등 기쁘다 못해 떨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안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에 자리를 비워 안 계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뿐이었지만 저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당연히 기뻐해 주실 거로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첫 손주였고 시아버지는 은근히 얼른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고생했다는 말 대신 대뜸 물었습니다. 예, 그럼 너 이제 회사 그만둘 거니? 아니요,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육아휴직을 쓰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지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예, 들어봐라. 네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낳은 애는 결국 내가 보게 될 텐데 나는 애 봐주기 싫다. 가뜩이나 나이 많은 며느리가 낳은 애잖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니? 몰라서 그래? 가뜩이나 나이 많은 며느리 노사 나면 어차피 애도 변변치 못할 게 분명한데 대체 내가 왜 골병 들어가며 애를 봐줘야 하니? 어차피 제대로 된 애도 아닐 텐데 굳이 낳을 필요 없다. 그냥 지워버려. 아직 네 아버지는 모르시니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산이라고 애를 지우라고 하다니요.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남편 역시 황당함에 바로 입 열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에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기껏 너희를 위해 한 말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더 얘기하기 싫으니 나가. 길로 저와 남편은 시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운하고 서럽다는 걸 토로할 친정엄마도 계시지 않아 더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신 것일 거라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를 이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으니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공연히 제게 쏘아붙이신 거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좀 가다듬었고 진정한 상태였어요. 언제까지고 마음에 품고 있어봤자 시어머니가 미워질 테고 아이의 태교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빈말이라도 아이를 지우라는 충격적인 말은 쉽게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어요. 게다가 뒤늦게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달래졌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폭언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선 안 됐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을 할 겸 마침 친구들이 불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혼 이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한껏 즐거운 마음이 들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 임신 사실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그에 내내 서운했던 제 마음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간 지낸 이야기들을 하며 한창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거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어지간히 근황을 얘기한 후에는
밥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어요. 몇 번 와본 적도 있었고 결혼 전에 남편이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때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친구들과 앉아 얘기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혜선아, 저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남편 아니야? 제 남편이란 말에 저는 몸을 돌려 친구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어렵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곳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던 남편이 있었고 어떤 여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상 미팅이라고 하기엔 장소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긴 했지만 이곳은 데이트나 모임 같은 걸 하기에 좋은 곳이지 공적인 일을 하기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자의 옷차림은 더 이상했습니다. 꼭 선을 보러 나온 사람 같이 한껏 꾸미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뭔가 심상찮은 일이라는 걸 깨닫고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바로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저편에서 보이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로 남편을 쫓아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 나온 저를 보더니 당황한 얼굴이었고 동시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제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제게 화가 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오늘 친구들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났어? 응,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어. 여기 분위기도 좋고 괜찮잖아. 근데 당신이 보여서 따라 나온 거야. 조금 이따 들어가 봐야 해. 그런데 아까는 누구였어?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곧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난 어머니가 부르셔서 나왔어. 갑자기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길래 나왔는데 저 여자 혼자 있더라고.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멋대로 내 선자리를 마련하셨대.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 절대로 당신이 걱정할 상황 만들지 않을 테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선자리라뇨. 황당한 한편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게 아이를 지으러 간 시어머니가 이번엔 남편에게 선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였고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부 갈등은 흔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처음부터 가깝지는 않았다고 했고 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혀 서로를 모르던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괜찮다고 만류하고 저 혼자 갔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게도 저를 걱정해주며 잘 해결하라고 응원해줬죠.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막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한껏 꾸미고 나서는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를 보는 순간 못 볼 걸 봤다는 것처럼 그 얼굴이 구겨지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일을 선자리를 내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딨어? 네 남편이 그새 너한테 쪼르르 일러 바쳤니? 제가 우연히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선자리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했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 애는 너보다 어리고 학벌도 집안도 좋은 여자야.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낫지. 주제를 알고 이쯤에서 그만 애 지우고 네 행복 찾아 떠나렴. 어머님, 저는 이미 아이를 가졌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신 일은 그냥 행복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간 내내 하면서 얌전히 굴었던 건 다 내숭이었나 보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저와 남편에 대한 모욕이고 월권이세요. 예의가 아니라고요. 월권? 내 아들한테 참견하는 게 월권이니? 그러는 너야말로 이렇게 구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뻔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화가 나서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화를 내는 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고 책 잡힐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이 일을 알고 계세요? 왜? 모른다고 하면 넌 시아버지한테 고스란히 일러바칠 생각이니?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아버님께서도 저희 일에 참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시아버지 안 그래도 혈압이 있으신데 놀라서 쓰러지게 할 거야?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이 시아버지가 놀랄 만한 사실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 모양이었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시아버지에게 말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최근에 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가고 계셨고 조심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이런 짓들을 알렸다가는 충격받으실 게 분명했어요. 건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시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고 두고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건 간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갔습니다. 회사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비어있던 자리였고 저와 가까운 자리라 어떤 사람인지 보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제 남편과 맞선을 보겠다고 나온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싶으면서도 지나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하니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일부러 알고 들어왔을 리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인사를 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니 여자는 꼭 저를 알아본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척 기분 나빴어요. 꼭 깔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여자는 제가 불러낼 줄 알았다는 것처럼 순순히 따라왔어요. 저는 최악의 가정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도 제 시어머니에게 속아 선자리에 나오게 된 걸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깔보는 것 같은 표정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그 감정을 애써 다스리며 말했어요. 민지 씨, 어제 선보러 나갔죠? 그 선본 남자가 유부남인 거 알고 나갔어요? 네, 알아요. 혜선 씨가 그 사람 부인이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요? 문제 있어요? 여자는 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뻔뻔하기까지 한 말투였죠. 여자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났지만 그 여자는 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혜선 씨는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저랑 결혼할 거예요. 가진 거 쥐뿔없고 나이만 많은 혜선 씨 같은 여자보다는 저처럼 어리고 예쁘고 학력까지 괜찮은 여자가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알아서 정리해요. 여자는 정리하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흡사 저더러 꺼지라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깔보는 눈을 하고 저를 보고 있었죠. 게다가 어차피 이혼할 거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이라면 껌뻑 죽었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이혼이라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그 여자의 모욕적인 말을 참았습니다. 머리채를 쥐어뜯어주고 싶었지만 여기는 회사였고 저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 몸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민지 씨, 뭐 때문에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충고 하나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남편도 민지 씨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민지 씨야말로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 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오히려 별꼴이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저 같은 건 자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여자에게 충고했지만 화를 삭히느라 애써야 했어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갔을 때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치근덕대는 걸 봤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여자를 알아봤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굴었어요. 오히려 냉랭하게 대하면서 그 여자를 상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자꾸만 남편에게 치근덕댔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그리 작진 않았지만 아주 크지도 않아서 남편과 제 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업무를 도와주거나 도움받거나 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짧게 대화하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맞선 년은 저와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남편과는 꽤 먼 자리라 그 여자는 처음 자리를 배정받았을 때 혼잣말로 불평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선녀가 조금이라도 남편과 멀어지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그 여자의 사수가 잠시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핑계거리를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로 가서 업무에 관해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그 여자와 남편의 자리 간격은 꽤 멀었는데도 일부러 남편에게 간 건 사실 치근덕거리기 위한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묻는 업무 내용은 저나 근처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물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묻다니 그간 그 여자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치근덕댄다는 걸 알 정도로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저와 남편이 부부 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선녀가 남편에게 치근덕거릴 때마다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여자를 보며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훤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뻔뻔한 여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코맹맹이 소리까지 내며 가르쳐달라고 거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정말 질린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물어보는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아주 차갑게 대했지만 저는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다가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고 다가온 사람이 저인 걸 확인하자마자 얼굴을 구겼죠. 물론 제가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정을 하는 걸 보며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 민지 씨, 그 업무는 윤석 씨 말고 저나 은희 씨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이리 줘봐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표 보이죠? 여기랑 비교하면서 봐야 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맞선녀가 가져간 서류를 보며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질문할 내용도 없이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요. 그렇게 상세히 가르쳐주자 그 여자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획 돌아섰습니다. 잔뜩 불만스러운 태도로 자리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제가 이기는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설 틈도 없이 남편에게 들러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싫은 내색을 보이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 주는데도 모르는 척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둘만 남는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사무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믿는다고 해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붙어있는 꼴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점 지쳐갔어요. 그 여자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치근덕거리는 것 외엔 업무를 곧잘 해내서 회사에서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갑갑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과 같이 퇴근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야근해서 저 먼저 퇴근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야근하는 남편에게 착 붙어서 야근을 자처했을 맞선녀도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댁에 잠시 들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시니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또 무슨 소리를 하실지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마주치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선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건 알고 계시는지도 따져 물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채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 온다고 시아버지께서 미리 열어두셨나 하며 대문 가까이 다가가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꼭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 같아 살그머니 안쪽을 들여다보니 그 맞선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 가운데의 대청마루에 사이좋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숨겼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라고 짐작하곤 있었지만 저렇게 사이 좋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맞선녀가 찾아왔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당장 튀어나가 맞선녀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곧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엄마, 진짜야? 이제 진짜 이 집이 우리 집 되는 거야? 그 여자가 나간대? 나한테는 절대 안 나갈 것처럼 말하고 엄청나게 방해하던데? 당연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지. 걔는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거야. 제깎게 버틴다고 해도 뭐 얼마나 버티겠어. 무조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임신했는데 떨어져 나갈까?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애 뗄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예쁜 우리 딸 이제 결혼해서 회사 물려받으면 그때부터 인생 활짝 필 거야. 걱정 말렴. 넌 윤석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여차하면 너도 그 애의 아이를 가지면 되지 않겠어? 윤석이는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 애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야. 맞선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었죠. 게다가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요. 엄연히 제가 있고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뵀는데 맞선녀더러 그 이의 아이를 가지라뇨.
저는 그 끔찍한 말을 뱃속의 아이가 들었을까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한다는 말도 무서웠어요. 뭘 어떻게 할 셈이었던 걸까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맞선녀와 시어머니의 말은 하나같이 끔찍했고 역겨운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엄마도 아저씨 눈치 안 보고 나랑 살 수 있겠네? 너무 좋다. 얘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네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앞으로는 내 며느리 될 거 아니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너만 잘하면 돼. 맞선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냉큼 어머님 하고 부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런 모습과 맞선녀가 시어머니의 딸이라는 말에 저는 곧 떠올릴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지금의 시어머니가 새어머니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나 봐요. 그 후에 시아버지는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하셨다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라뇨?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지만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는 어머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때 제 뒤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낚시하고 오셨는지 낚싯대를 가지고 오시던 시아버지는 제게 왜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안에서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도란도란하던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대화가 뚝 끊겼거든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서 방금 막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아버지를 반겼습니다. 같이 들어온 저는 안중에도 없고 본 척도 하지 않더군요. 인사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맞선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간 어찌나 잘 숨겨온 모양인지 시아버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지 않은 회사라 새로 들어온 직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친구 딸이에요. 예전부터 저를 어찌나 잘 따르는지 자기 엄마처럼 대한다니까요. 오늘은 갑자기 저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예, 민지야, 인사드리렴.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쑥스럽다는 것처럼 수줍게 웃으며 시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깔보던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얌전한 규수처럼 보였어요. 기가 막혔죠. 그 여자가 그간 저에게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더는 참아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해버렸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친구 딸이 아니라 어머님 딸이잖아요. 어떻게 어머님 딸을 남처럼 소개하세요? 민지 씨 서운하게. 제 말에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죠. 시어머니와 여자도 무슨 헛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방금 녹음한 파일을 켰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오자 잠시 침묵이 감돌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게 뭔지 벼락처럼 깨닫고는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악귀처럼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피해 시아버지 뒤로 숨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호통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맞선녀 역시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은 채였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선녀가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이 집이 우리 집이 될 거라는 말, 너는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될 거라는 말까지 전부 다요. 녹음을 들은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신 것 같기도 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간
아버님께서 놀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더러 아이를 지우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이와 저 여자분을 맞선도 보게 하셨거든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저 말고 어머님 따님분을 며느리로 앉히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낯빛이 바뀌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잘못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며 맞선녀에게 얼른 빌라고 외쳤습니다. 맞선녀도 덩달아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평소 온화한 성품이신 시아버지는 한번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시아버지의 역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악하며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뻔뻔한 맞선녀는 회사에서 잘렸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안 남편도 미처 자기가 몰랐던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끔찍한 짓들에 크게 화를 냈죠. 저더러 어떻게 그간 참았느냐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맞선녀는 치워졌고 더는 시어머니가 나설 자리는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제게 참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고요. 마음 고생할 게 없어진 저는 그 후로 무사히 순산한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고 남의 행복을 짓밟으며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욕심내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저는 욕심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마음먹게 된 교훈을 얻었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